거기 그림은 우리 이제 감수 분열을 해야 문제가 풀 거 아니냐. 근데 193쪽의 내용들을 잠깐 볼게. 193쪽에서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지. 거기에 나 과정 보여? 나? 보이지? 걔가 언제야? 나가 간기지. DNA가 막 2배로 복제되는 시기가 포함된 간기. 제일 긴 시간이야. 그 다음 염색체가 출현하는 시기 언제야? 다지. 다가 전기야.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기가 가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야. 그러니까 가, 그 다음에 마, 그 다음에 라. 라를 보니까 동그란 원이 안쪽에 2개가 있지. 그게 핵이 이미 분열이 된 거고, 지금은 뭐가 분열되는 거야? 세포 질이 분열되는 건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무슨 세포? 이거 동물세포라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유전물질이 복제된다 기억은 나에 해당되는 거고,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는 거거든. 막대 모양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 이건 전기지. 다에 대한 시기. 핵막이 나타나면서 2개의 핵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 반대잖아. 말기. 전기. 니은과 리을은 반대인 거야. 니은과 디귿은 반대인 거야. 니은과 디귿은. 알았지? 리을, 세포 중앙에 배열된 거, 이때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중기. 염색체를 관찰하기 제일 좋은 시기. 그 다음에 양쪽 끝으로 방추사에서 끌려가는 시기. 그때가 언제라고? 후기. 자, 간기부터 순서로 나열아. 나, 다, 가마라. 나다, 가마라. 자, 식물세포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방식이다. 식물세포는 안쪽에서 어디 쪽으로? 바깥쪽으로 뭐가?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체세포 분열이야. 상처 부위가 아물 때 이런 걸 재생이라고 그랬지. 체세포 분열 맞아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감수 분열이야. 생세포 분열. 이건 틀렸고, 핵 분열은 염색체 수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된다. 맞지? 근데 수에 따라가 아니지. 염색 수는 똑같잖아. 그죠? 이거 틀렸지? 분열 결과 모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2개의 딸 세포. 이건 정답. 넘겨봐. 자, 이제 감수 분열이야. 감수 분열을 보게 되면 감수 분열은 어떤 식의 표현이 중요하냐면, 자, 봐봐. 감수 분열의 의의는 세대가 거듭되어도 염색체 수는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수 분열의 의의다. 알겠지? 세대가 거듭되어도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 그래서 감수 분열 과정이 뭐냐면 아빠가 있겠죠. 아빠. 보통 우리가 가계도에서 아빠를 네모로 표현하거든. 엄마가 있겠죠. 엄마. 동그라미로 표현해. 자, 그때 아빠든 엄마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할 때 이런 걸 핵상이라 하거든. 니들은 안 배우지만 EN, 그다음 N도 핵상이야. 핵상은 이게 2 종류가 존재하는데, EN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할 때, 존재할 때 EN, 존재하지 않을 때 N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는 얘를 생식세포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뭐라 부르고? 체세포라고 부르고. 생세포는 예를 들어 정자, 난자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럼 엄마 아빠는 모두 EN일 거야. 사람은 46이잖아. 44개의 상염색체하고 2개의 성염색체 맞지? 얘가 아빠가 N이라는 누구를, 정자를,
엄마가 N이라고 불리우는 난자를 만들어시켜서 둘이 만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정이라고 불러. 수정. 수정이 돼서 자식이 나오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얘는 EN이 된다. 이 중간 과정이 바로 감수분열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빠든 엄마든 저 N을 만드는 과정, 요 과정,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바로 요거야, 요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요거.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오는 과정, 요 과정. 요 과정. 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배운다. 이게 감수분열이다. 감수분열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간기라고 표현하는데, 니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런 식으로 표현해.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짝대기로 표현할게. 이게 뭐냐? 홀쭉이 염색체인데 이건 염색체가 아니야 사실. 알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 적어도 뚱땡이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는 아니고, 이거 절대 염색체 아니다. 염색체는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얘는 염색사야. 하지만 DNA 상대량이 적어도 복제하기 전, 이렇게 표현하면 돼. 뭐라고 한다고? DNA 뭐 복제 전이라고 보면 돼. 하지만 이때는 46이야. 자, 얘가 간기를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염색 분체가 두 개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에게. 역시 뚱땡이 EN은 46으로 되는 시기. 자, 이때 분열을 하는데 얘들 둘이가 적도상에서 붙어. 이렇게. 붙어.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어 있다고 얘기해.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 상동 염색체가 접합. 그래서 여기서는 안 써줬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얘를 이가염색체라 불러.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오는 초 울트라 캡숑 뚱땡이다. 알았어? 뚱땡이 중에 짱. 알겠냐? 하지만 얘도 EN이야, 핵상은. 그러면 이런 이가염색체가 몇 개가 있겠냐? 총 23개가 존재해. 알았어? 왜? 접합이 된 거니까. 여기서 1분열을 시작해. 그래서 분열을 했어. 했더니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뚱땡이 한 개씩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이 표시, 두 개 나뉘어졌잖아? 이걸 제1분열이라고 부르고, 제1분열은 보다시피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로 준 거야. 상동 염색체가. 알았어? 그럼 상동 염색체가 없으면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핵상. N 23개로 뚱땡이. N 23개 염색체로 변한 거야. 지금 이게.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 우리 사실 요거 하나를 뭐라 불렀냐? 요거 하나. 요만큼을. 염색 분체라고 불렀지? 그럼 이 원안에 염색 분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DNA 상대량을 노란색을 1로 놓으면 얘는 2야. 맞지? 그럼 얘는 몇일까? 그렇지. 얘는 몇일까? 4. 그럼 얘는 2. 아, DNA 상대량. 분체는 없어. 근데 DNA 상대량이, 이건 DNA 상대량을 표현한 거거든, 그냥. 얘 2고 얘도 2지. 같아. 얘가. 그냥 한 번 더 분열해. 왜? 이제 DNA 상대량이 정확히 모세포, 이걸 모세포라는데, 모세포보다 누가? 딸세포가 정확히 DNA와 염색체 수가 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N. N은 23이 되겠지? 얘도 어떻게? 이렇게. 얘도 어떻게? 이렇게. 얘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게 다 N23이야. 이게 딸세포.
모두 n은 23. 그러면 요 분열이 또 무슨 분열인 거야, 여기. 두 번째 분열이네. 이걸 제2분열. 제2분열은 뭐가 반으로 줄었니? 뚱땡이가 홀쭉이로 갔지? 그래서 염색 분체가 얼마로 줄었다? 2분의 1로 줄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염색체 수와 DNA로 구분해 보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1분열은 가만히 보니 두 개로 구분하면 염색체의 숫자가 EN46에서 얼마로 줄었어? N23으로 줄었어. 이 반으로 줄었다며, 염색체 수가. 염색수가 얼마로 줄었다? 2분의 1로 줄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DNA 상대량도 이렇게 2분의 1로 줄었어. 그럼 염색 분체가 반으로 준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염색체 수는 일정해, 일정. N23이 그냥 N23으로 갔단 말이야. 일정해. 그런데 DNA 상대량은 뚱땡이가 홀쭉이가 돼서 2분의 1로. 결국은 이 딸세포 N23하고 이 모세포 관계는 정확히 DNA 염색체 수가 모두 2분의 1로 똑같더라. 얘 몇 가 염색체라고 얘기해? 몇 가 염색체? 2가 염색체야. 초울트라 캡숑 뚱땡이. 알겠냐? 2가 염색체는 잘 봐. 우리가 염색체가 출현하는 게 언제였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 전기였지. 여기는 자, 칠스포 분열에 염색체가 출현합니다. 물론 또 뚱땡이지만 여기는 몇 가 염색체가 출현합니다? 2가 염색체. 얘는 무슨 뚱땡이라고? 초울트라 캡숑 뚱땡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 EN. 존재하지 않는다. N. 핵상을 구별하면 문제를 풀기가 쉽거든. 일단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감수 분열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는데 볼게. 여기서 초울트라 캡숑 뚱땡이 보이냐? A라고 쓴 애가 초울트라 캡숑 뚱땡인 거야. 편의상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놨지. 둘은 상동관계다. 알았지? 오른쪽 페이지 195쪽. 라에. 그지? 걔가 1분열 중기야, 얘가. 중기. 알았냐? 그 전기참. 얘가 나타났으니까. 알겠지? 자, 그럼 봐라. 이 초울트라 캡숑 뚱땡이가 나타나는 시기가 제1분열인데 얘가 양쪽으로 끌려가는 시기가 어디야? 다지. 맞지? 그래서 완전히 두 개의 핵으로 나눠진 게 나지. 맞지? 그러다가 얘들이 다시 염색 분체로 분열하려고 적도상에 배열되는 게 가지. 다시 말해서 여기로 따진다면 이런 거라고. 봐봐. 자, 얘를 기억, 니은. 그냥 편의상 써볼게.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티귿. 거기에 제일 먼저 라라고 쓴 거 있잖아. 라는 요 니은에 해당되는 거야. 사실은 니은에. 알았냐? 니은인데 얘를 관찰하기 쉬운 시기가 뭐야? 중기잖아. 그럼 여긴 중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 지금 현재. 이해갔어? 그래서 우리는 라가 제일 먼저다. 라가 제일 먼저다. 알았어? 라는 이쯤 되는 애라고 보면 돼. 디귿. 자, 그 다음에 얘가 분열을 완전히 한 게 리을이 바로 누구냐? 나야, 나. 리을이. 알았어? 그러면 리을에서 다시 또 얘는 간기가 없고 바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거든. 분열 연속 2분열이야. 제2분열. 그럼 전기 때를 지나서 나는 굳이 얘기한다면 2분열 전기인 거야. 나는. 핵상은 N이고. 그지? 뚱땡이 N이지. 왜? 상동이 없잖아. 그지? 상동 염색체가 없잖아, 지금. 그것이 중기가 되면 가가 되는 거야, 가. 가운데 중기. 알았어? 이게 리을하고 디귿 중간 정도 되는 애야.
그 다음에 그게 끌려가면 마가 되는 거지. 이해가니? 됐어? 순서?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잡는다면 라, 그 다음 뭐 라, 타, 나 이런 식으로 라, 타, 나, 가, 마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자, A의 이름은 이과 염색체고 가마를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 라다, 나, 가, 마로 정답을 잡으면 되겠다. 알았어? 오케이? 감소 분열에 대한 설명. 1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준다. 맞아요. 1분열은 염색 뚱땡이가 반으로 쪼개지는 초울트라 캡슐 뚱땡이가. 그래서 1분열에서 염색 수가 반으로 줄고 2번 1분열 전과 감수 2분열 전에 DNA 복제된다. 1분열은 복제 맞아. 간기 있어. 뚱땡이가 되니까 2분열은 간기 없이 바로 이외 분열이야. 2번 틀렸어요. 세 번째 감수 2분열 중기의 이가가 아니라 1분열 중기의 이가입니다. 1분열 중기 때 틀렸고 감수 2분열 후기에 1분열 후기에 상동이 반으로 줄고 알았니? 2분열 후기는 뭐가 반으로 준다? 염색 분체가. 뚱땡이가 홀쭉이 되니까. 이해 갔어요? 1번 밑에 다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인데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한다. 2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자, 감수 분열은 2회 연속 분열이고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거 남자의 정자야. 그럼 여자는 요거 리얼 요거 그 다음에 디귿의 요 3개가 퇴화돼. 극체로. 제1극체 2극체로 퇴화되고 하나만 난자를 만들어. 알았어? 그래서 여자의 분열은 요렇게 표현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여자의 생세포 분열이다. 알았지? 요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름이 뭐야? 난자. 이렇게. 사실은 이건 우리가 보통 정세포라고 하고 얘가 분화가 돼야 네가 알고 있는 누가 되는겨? 정자가 되는겨. 알았지? 알겠어? 넘겨봐. 거기에 보면 체세포 분열에 관찰해가지고 탐구자료 있을 것이요. 아, 탐구자료 1은 네가 문제를 풀었을 때도 봤지만 얘가 숫자가 많아져야 그 숫자당 덩치당 표면적도 넓어짐으로 인해서 물질기관이 용이하겠지? 그거 써준 거야. 염색체의 크기는 다 동일하다. 다만 덩치가 크다면 숫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봐두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탐구자료 두 번째는 맨날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건 다음 시간에 내가 꼭 낼 거예요. 자, 양파 뿌리 끝이다. 그럼 이거 식물세포다. 그러면 얘 마지막 세포질 분열할 때 어디로 출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뭐가 형성된다? 세포? 그렇지. 잘했어. 자, 양파 뿌리 끝을 이용해 가지고 왜 양파 뿌리 끝이냐? 식물세포는 뿌리 끝과 그 다음에 어디? 형성층. 거기에만 생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식물은 사람처럼 상대 생장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만 생장을 해. 뿌리 끝, 줄기 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이테가 그 형성층이야 또. 얘가 커지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염색체, 식물세포의 체세포 분열 관찰의 순서가 있어. 동그라미 1번 고정이야. 고정에는 뭐 아세트산,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이거 외워야 되긴 하는데 왜 고정이란 말이 들어갔을까? 분열을 그냥 냅두면 분열을 금방 해. 왜? 우리가 분열기 되게 짧다고 해서 길다고 그랬어. 짧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걔가 거기서 멈추게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잖아. 너가 막 운동을 하는데 그 모습을 찍어서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장면만 딱 찍혀서 오래 보존할 수 있잖아. 그랑 똑같아. 전기 때 얘가 에탄올, 아세트산 3대1로 딱 섞은 걸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전기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근데 식물세포 양파뿐만 아니라 뿌리 끝을 우리가 딱 현미경으로 잘라갖고 놓으면 엄청 많은 세포가 있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그 고정을 시킨다는 건 어떤 세포 하나하나든 동일한 세포 주기를 갖는 애가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동시에 쉬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분열 주기가 달라. 그 과정을 관찰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고정 단계는 얘들이 막 분열하는 그 순간에 그대로 멈춰라, 얼음 하는 거야, 이게. 고정 단계가. 그 다음에 해리는 무슨 얘기냐면 물 중탕으로 얘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왜? 어떤 빌런이야? 얇게 뜯어내야 되거든. 우리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돼. 그러면 빛이 투과돼서 선명하려면 알았니? 얇을수록 좋아. 그래서 얘를 뿌리 조각을 염산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흐물흐물하게 이게 해리 과정이야. 다음 세 번째 염색했는데 뭐가 염색제냐면 염색체가 염색돼. 그래서 염색체야. 아니니? 우리가 염색을 하잖아? 걔만. 이 염색약은 아세트산 카민. 외워놔. 아세트산 카민. 참고로 동물세포는 메틸렌 블루. 알았어? 동물세포는 뭐라고? 메틸렌 블루.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찢어야지. 해부침으로. 찢고 연필에 달린 고무로 덮개를 덮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여기다 시료를 놨잖아. 유리 위에 시료를 놓잖아. 시료를 놓으면 덮개를 덮을 때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눌러야 돼. 물기를 빼내야 되니까. 왜? 굴절이 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앞짝 지그시 눌러가지고 그 안에 있던 염색약 다 얘를 염색 짓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여분. 걔들을 쭉 뽑아내는 거야. 알겠지? 자, 고정, 해리, 염색, 뭐야? 분리압착. 고정, 해리, 염색, 분리압착. 외워. 알았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고정, 해리, 염색, 분리압착. 특히 고정할 때 에탄올, 아세트산 몇 대면? 3대1. 특히 염색할 때 어떤 약품? 아세트산, 카민. 동물이 바로 누구라고 했어? 맥스웰 블루? 메틸렌 블루. 블루 10번에 시작. 잘했어. 고생했어요. 애를 병신을 만들어 놓네. 자, 뒤에 이제 심화 핵심 문제를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200쪽에 21번 잠깐 봐봐. 이 그래프가 뭐냐면 봐봐. 세로축이 DNA 상대량이야. 얘 출발이 1이잖아. 그지? 1이야. 그리고 2부터 출발했네. 얘는 2면 얘가 DNA가 복제된 2단계, 얘가 4 이렇게 써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져 이렇게 가는 경우를 보여줘. 그럼 우리는 몇 개가 보이냐면 잘 봐라. 2, 4, 2, 1까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부분 거의 이 부분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간기라고 그래. 간기. 가장 긴 시기야. 간기. 그럼 여기 딱 끊어지는 요 시기 보죠. 뚝 끊어지는 게 1분열기야. 다시 말하면 여기 직전, 여기 직전까지 여기가 제1분열. 그 다음에 이 이후가 제2분열이야. 알았니? 여기까지가 제1, 여기서부터 제2 분열이 시작되는데 핵분열한 거예요. 반으로 줄고 이렇게.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DNA 상대량에 2로 잡았잖아. 맞지? 얘를 그럼 4지? 얘 2지? 얘는 1이지. 이거 써놓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네가 핵상을 보면 핵상은 이렇게 써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46이야. 2n. 여기도 2n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분열 전기니까 이가 염색체가 출현해. 이가 염색체가 출현. 그리고 좀 이따 초울트라 캡슐 뚱땡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 때 이가 염색체 출현해서 얘들이 적도상에 딱 배열하면 초울트라 캡슐 뚱땡이를 관찰하기 쉽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 N 여기야. 1분열. 그 다음에 여기 2분열. 알겠어요? 그래서 핵상은
46이냐 23이냐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DNA 상대량은 봐라. 홀쭉이 2n이고 뚱땡이 2n이며 뚱땡이 n이고 뭐냐 홀쭉이 n이지. 그래서 이거 사실 보지 않고 알았어? 2n, 2n, n, n이야. 네 줄. 다시 홀, 뚱, 뚱, 홀이야. 알았어? 두 번째 뚱땡이는 2n 뚱땡이고 세 번째 뚱땡이는 n 뚱땡이라 홀쭉이 2n과 뚱땡이 n이 DNA 상대량이 같아요. 이거 같아요, 둘이. 알겠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죠? 자, 페이지 202쪽으로. 자, 1분 쉬어. 1분 30, 29, 28, 27, 25, 24, 23, 20, 22. 이게, 예? 저를 살려 뭐 죽여? 너를 왜 죽여야 되나? 불쌍하. 발생을 끝내고 사람의 유전을 끝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전원과 보존을 끝내고 은근 뒤에 참. 자, 사람의 발생. 이 발생이라는 그 의미를 좀 볼까? 발생이란 수정란이 태아가 되는 과정을 말해. 개구리도 말이야 온전한 성체, 올챙이가 온전한 성체까지가 발생이라고 하듯이 인간도 그래. 그래서 이게 불완전 개체라고 그래. 불완전 개체가 개체로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이 사람의 발생이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사람의 생식기관이 있겠지? 요거 외워줘야 돼. 사람의 생식기관은 외워야 된다. 거기서 어디서 수정이 되고 어디서 난자가 공급되고 이런 것들.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정소라는 것이 사실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이잖아. 정소가. 남자의 생세포, 정세포가. 그러니까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랑 부정소에서 정자의 성숙이 일어난다는데 이거 운동성이 부여되는 거야. 꼬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 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부정소가 그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 그 수정관. 정자 이동 통로 요 정도로만 알아두자. 두 번째, 여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정이 되는 곳이 정해지기 때문에 좀 알아놔야 돼. 당연히 난소는 난자가 생성되는 장소를 말하고, 근데 난자가 생성될 때 우리 정자는 제2분열까지 끝나잖니, 그지? 이 난자는 제1분열만 끝내고 나와. 알겠어? 1분열만 끝내고 나오고 수정이 되어서 정자가
수정이 딱 되는 순간 얘가 정자가 도달하는 그 길이까지 제2분열을 막 급속히 시작해.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들은 제1분열밖에 못 한 거야. 사실은. 알겠어? 거기 보면 수정난, 수랑관, 우리가 수정관 이러면 정자가 이동한다. 그럼 수랑관 이러면 난자와 수정난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라고 했는데, 이 수랑관이라는 거는 수정되지 못한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 그 다음에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이동하는 통로.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수랑관 상단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수랑관 상단부. 그러니까 난소에서 바로 나왔을 때 있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여기 난소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제1분열을 끝낸 난자가 나오게 되면 요 지역이 바로 수정되는 장소야. 수랑관 상단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궁 있지? 이 자궁은 아이가 크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궁 내벽에 착상이 되는 곳이야. 수정란이 착상되어야 되는 장소야. 가끔 진짜 여기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착상되는 경우도 있어. 가끔. 알겠어? 그러면 배가 여기 나오는데 이쪽이 나오겠지? 그러면 산모나 아이한테 다 위험해. 알겠어? 자궁의 임신이라고 그래. 그런 걸.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대. 그래서 여기 자궁 내벽에서 착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태아가 성장하는 곳, 태아가 자라는 곳, 이렇게 보면 좋겠어. 태아가 자라는 곳. 자, 질은 정자와 태아의 이동 통로. 그런데 요 자궁 앞에 질이 있거든. 정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태아가 출산할 때 나오기도 한다. 수축 근육이기 때문에 커지기도 하고 줄기도 해. 얘들은. 알겠지? 각 장소 이름, 역할 꼭 기억해놔라.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서 말하는 정자, 난자는 다 핵상이 뭐였어, 아까? 기억나냐? N이었다는 거. 그지? 염색체 수가 23개. 알겠어?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누가 더 크냐? 정자보다 난자가 더 크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러. 뭐 제1난모세포, 제2난모세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가 아까 보면 홀, 똥, 선생님이 이렇게 나눴잖아. 그러니까 뚱땡이 N 상태야, 얘가. 난자는 덩치가 되게 커. 왜? 발생 과정에서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난자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발생하잖아. 자, 이제 수정과 발생 두 번째. 수정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바로 수정이죠. 그지? 수정 자체가 정자 N과 난자 N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뭐 만들어? 수정란을 만들어. 얘는 EN이야, 핵상이. 얘는 불완전한 개체잖아. 맞지? 문제는 얘가 잘한다는 거지. 그게 발색이야.
그래서 수정란이 처음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수정란이야. 세판계야. 근데 내가 발생을 시작하잖아. 이렇게 돼. 이거 잘 봐야 돼. 수정란 크기는 정상 세포보다 커. 한 1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대. 우리가 겨울에 보면 이렇게 햇빛 따라서 먼지 떠다니는 거 보이지? 보인대, 얘가. 물속에 넣으면 수정란이 보인단다. 그러니까 정상 세포의 크기로 가야 완전한 개체 태아가 되는 거 아니겠니? 정상 세포 크기로 가는 거야, 이게. 이게 2세포기고, 몇 세포기야, 이거? 4세포기. 그 다음 8, 16, 32, 64, 이런 식으로 가. 알았어? 거기, 그렇게 2세포 배. 8세포 배. 오, 4세포 배, 쏘리. 그 다음에 8세포 배 이렇게 쭉 가다가, 거기에 포배기 상태가 나와, 나중에. 알겠어? 무슨 상태? 막 수도 없이 쪼개져. 포배기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뭐를 한다? 착상을 해. 착상이 뭐라고 그랬지? 자궁 내벽에 푹 파묻히는 거야. 착륙하는 거야, 착륙. 알겠지? 포배기 상태에서 착상을 한다는 거 알아두고. 알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게 보통 일주일 걸려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난소에서 정자가, 그러니까 난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 배란한다고 그러거든. 14일경이에요. 월경을 시작하면서 14일경, 월경이 끝나고 2, 3일 지난 다음에 14일경에 배란이 시작되고 수정이 되면 일주일 있다 착상. 임신이라고 줄여요. 그때.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착상이 딱 끝나잖아요. 착상이 딱 끝나면 임신이라고 딱 부르면서 이때부터 뭐가 나온다? 태반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포배기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착상 후 태반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태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 모체로부터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 태아의 그 노폐물 있지? 이런 거를 다 엄마 쪽으로 넘겨주는 거야. 얘가 직접적으로 배설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태반이 형성되면 이 태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 이쪽이 모체고 이쪽이 태아면 일로는 뭐가 들어가고 산소, 영양소 이런 것들이 태아 쪽으로 가고 태아 쪽 이쪽으로는 노폐물 있지? 뭐 CO2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노폐물 뭐도 있을까? 그냥 노폐물 전체 다 노폐물 할게. 노폐물 이렇게 노폐물. 근데 이 와중에 바이러스도 넘어간다 이게. 그래서 엄마가 감기 걸리면 애도 걸려. 바이러스는 되게 위험한 거야. 근데 세균은 또 못 넘어가 여기로. 덩치가 커갖고. 바이러스보다 세균이 덩치가 커. 그래서 나중에 에이즈 바이러스 있지? 엄마가 걸리면 아이도 걸려. 되게 위험한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는 이 포배기 형태에서 나중에 쭉 가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태아가 되겠지. 그치? 결국은 태아가 될 거야. 그치? 태아가 되는데 태아가 되는 순간 전까지를 다 배아 과정이라고 그래. 배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상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낭실기, 포배기 지나가지고 이제 뭐 태아 쪽으로 딱 가잖아. 가고 나면 그 전까지가 배아고
우리가 배아세포 이러면 그 전까지의 세포고, 그 다음부터는 태아는 완전한 개체입니다. 아이 형태로. 막 급격히 2, 3주 지나면 머리가 발달하고 팔이 나오고 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산은 며칠? 266일 외우나. 출산은 며칠? 266일, 약 10개월이야. 알겠지? 그리고 몇 주 후부터 사람의 모습을 갖춘다? 8주 후부터. 임신 2달 후. 알았어요? 8주가 지난 뒤부터는 뭐가 된다? 태아가 된다.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수정이 딴 다음에 착상되고 그러니까 수정이 된 후에 8주가 지나면 이미 이제 태아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수정란이 핏덩어리 형태,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형태를 배아라고 부른다면, 태아는 사람의 모습을 갖춘 상태. 수정이 된 후부터 몇 주 후? 8주 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정이 된 일, 그러니까 착상 아니야. 수정이 된 날로부터 10개월 후, 266일 후면 보통 뭐 한다? 출산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보다 좀 2, 3일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뭐 1개월 일찍 나오는, 2개월도 빨리 나오는 팔삭동이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알겠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거기 오른쪽에 205 쪽에 문제 한번 볼까요? 정자와 난자가 같은 암수의 생세포가 결합한 걸 뭐라 부른다고요? 수정. 그걸 뭐라 부른다고?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발생. 나날이 진행이 될 때 일어나는 변화. 세포 숫자 증가합니다. 맞아요. 다음, 하나의 크기 줄어들어요. 그 다음, 배아 전체 크기는 일정합니다. 여기 보세요. 배아 전체 크기는 일정한데 각기 핵이 여러 개로 만들어지면서 세포 하나하나 크기가 줄어요. 그 다음 세포 하나당 염색치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EN으로 계속. 알겠어요? 정상 세포 크기로 가는 거예요. 알았니? 오케이. 자, 임신 과정입니다. AD 과정. A를 뭐라고 그래? 밖으로 나오는 걸. 배란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B는 뭐야? 수정이 되는 거지? 수정. 됐어요? 수정이 된 뒤부터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C, 이렇게 2, 4, 8, 16 이렇게 나뉘는 거 뭐? 나날. 이걸 뭐라고 한다고? C는 나날. 그 다음에 D, 착상할 때 어떤 형태로? 포배기. 외우라고 했어. 우리는 B일 때로부터 8주 후, B일 때로부터 266일 후, 이거 명심해서 알아둬요. 알겠니?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시작 상태가 8주, 수정이 된 날로부터 266일 후면 출산으로 잡는다. D가 일어날 때 배아의 상태, 포배기 상태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는 D는 착상이라고 부릅니다. D는 착상. 태반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모체에서 태아로 가는 거, 산소, 영양소가 정답이 되겠죠. 노폐물 이산화탄소는 태아에서 모체로 넘어오는 거죠. 숙제! 유후!